위축성 식도염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염에 좋다는 레몬. 먹어보려 알아보니 몇 가지 헷갈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서는 짜서 먹으라고 하고, 누구는 갈아서 마셔도 된다고 하고, 공복에 먹어라, 식후에 먹어라, 위염이 있으면 먹어도 된다, 절대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지 헷갈려서 직접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 위험이 있다면 레몬을 먹어야 하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레몬을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고,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첫째, 레몬을 왜 먹어야 될까요? 레몬수를 먹는 이유는 피부 미백, 변비 등 아주 다양한데 핵심은 간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레몬은 속쓰림을 발생시키는 산성식품인데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죠? 레몬에 대해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레몬은 자연적으로 구연사가 같은 산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pH값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레몬 자체는 산성이 강한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레몬을 먹고 소화 과정을 거치면 레몬이 포함된 산들은 해독기관인 간을 통해서 중성 상태로 혈액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최종 물질들은 강력한 알칼리인자로 변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즉 먹기 전에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에 흡수된 후에 우리 몸이 산성화되느냐 알칼리화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육류나 생선 등은 염소, 인, 황 같은 산성 물질을 남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야채나 과일은 연소하게 되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알칼리성 원소를 남겨서 우리 몸을 알칼리화해줍니다. 먹기 전에는 시큼한 산성식품이지만 먹은 후에는 우리 몸을 알칼리화해준다. 이 부분을 놓쳐서 오해가 생겼던 겁니다. 당뇨병 전문가이자 영양학 연구 개발자인 엘린 팔렌스키 웨이드는 레몬의 감귤류 폴라보노이드는 위산이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소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를 돕기 위해 레몬물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30% 이상이 위산이 거의 없는 또는 전혀 없는 위축성 위염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트리언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레몬 과육과 껍질에 있는 섬유질은 위축성 위염 개선과 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양을 먹는 게 좋을까요? 속쓰림이 걱정되신다면 가벼운 농도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레몬의 산성이 위벽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pH로 비교하자면 레몬 1개와 콜라 100ml는 비슷한 pH를 갖고 있습니다. 레몬 1개당 레몬즙 30ml 정도 나오는데 1개가 아닌 반개만 1리터에 희석해서 드세요. 이때 사람마다 속쓰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희석하시고 처음엔 반 모금씩 늘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레몬 1개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셋째,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식사 후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몬은 강력한 산성식품이지만 오히려 소화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레몬에 포함된 천연 산성 물질은 위산과 비슷합니다.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소화 효소를 활성시키죠.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드시고 나서 소화를 돕는 데 탁월합니다. 공복에 먹어도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식후에 위액이 나오고 음식물이 소화될 때인 식후 1시간 이후를 대다수 전문가분들이 추천했습니다. 넷째, 레몬이 노란색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폴라보노이드란 성분 때문입니다. 동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레몬의 감귤류 폴라보노이드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독소로부터 간을 보호하고 간의 지방을 줄여줘서 지방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간이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저 짜서 먹으면 되는 간단함에 비해 효과가 좋아서 레몬은 오랜 시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1리터당 레몬 1개를 따뜻한 물에 착즙해서 드세요. 착즙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장시간 미온수에 우려 드시는 방법이나 레몬즙만 들어간 NFC 방식의 레몬즙을 물에 섞어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착즙기 활용하기. 가장 큰 장점은 빠르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레몬에 있는 과즙이 고압으로 추출돼서 가장 효과적으로 레몬즙을 짜낼 수 있습니다. 레몬 과육에는 비타민C와 구연산이 많이 있습니다. 레몬을 먹는 가장 큰 핵심인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구연산은 충분하므로 레몬을 먹는 핵심 효과를 충분히 충족시켜줍니다. 그러나 껍질 쪽의 항산화 성분들은 거의 추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세척 및 관리에 시간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착즙기가 없으실 경우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온수 추출 방식. 레몬의 항산화 성분을 99% 가깝게 추출하고 싶으시다면 차를 우릴 때처럼 끓인 물을 살짝 식혀서 60도에서 70도의 레몬을 우려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2리터짜리 고온에 녹지 않은 PP 소재라든지 유리병에 70도 정도 식힌 물을 넣으시고 레몬을 넣어두시면 끝입니다. 이때 레몬 꼭지 아래 부분과 씨는 제거하셔야 쓴맛이 나지 않습니다. 레몬을 통째로 넣으면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코팅제가 걱정되시죠? 레몬은 수입될 때 보관을 위해 인체에 부해한 식품용 카나우바 왁스로 얇게 코팅합니다. 이 카나우바 왁스는 물에 5분 정도 담궈둔 다음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충분히 왁스층이 벗겨집니다. 여기에 식품용 세제까지 쓰면 더욱 완벽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더보기에 식약처에서 추천하는 잔류농약 제거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판매 중인 100% 레몬 과즙을 먹는 방법입니다. 산화 방지를 위해 첨가물이나 당을 넣지 않은 100%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물이나 첨가물 없이 순수한 과즙만 짜낸 제품을 NFC라고 하는데요. NFC는 농축액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드세요. 다이어트나 피부 개선을 원하신다면 착즙 방식이나 간편한 NFC 레몬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레몬의 모든 항산화 성분을 100%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우려내는 방식을 드시면 됩니다. 만성 식도염이나 위염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면 껍질째 우려내거나 껍질째 NFC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나 피부 개선을 원하신다면 착즙 방식이나 간편한 NFC 레몬즙만으로 충분합니다. 레몬의 모든 항산화 성분을 100% 흡수하고 싶으시다면 우려내는 방법으로 드세요. 레몬에 대해 찾아보다 보니 다양한 염증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담낭암 수술을 하셨었는데 하루 반나절 동안 수술하시고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바닥까지 떨어지셨던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계속 링거만 맞으시다 보니 속도 메스꺼워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드시고 싶어 하는 게 있으셨는데 썬업 오렌지 맛을 그렇게 사달라고 하셨어요. 몸이 정말 심하게 아프면 다른 것보다 새콤달콤한 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레몬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담석이나 담낭 쪽이 안 좋으면 레몬이나 오렌지 계열에 있는 시트러스 성분 때문에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아버지도 본능적으로 몸이 그런 성분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몸이 건강하실 때 꾸준히 레몬수로 위와 간을 튼튼하게 보호하시고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빨대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레몬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대신 요약해줬으면 하는 건강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